안녕하세요, 박지입니다. 생성형 AI, 막강한 창작자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창작 도구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후자를 주장하는 사람이고요. 하지만 이 도구라는 것은요, 진짜 종이 한 장의 차이라서 정말 잘 쓰면 아주 잘 드는 도구가 되는 거고, 잘 못 쓰면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을 해치는 무기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적어도 창작자들에게는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고, 아주 잘 드는 진짜 어떤 조교의 역할을까지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자 돕는 파트너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생성형 AI 도구들의 비교, 활용, 그리고 어떤 맥락에서 쓸 것인지에 대한 분석, 이거를 토대로 여러분들과 창작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 시대적 관점을 논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생성형 인공지능, 그 도구의 비교와 활용 맥락 분석.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생성 툴의 표현 방식, 그리고 나아가 법적, 윤리적 쟁점을 실제 사례들과 도구들을 분석해 보면서 비교하고 이야기해 볼까 싶습니다. 앞선 우리 수업들과 앞선 이야기들에서 우리가 짚어본 것처럼 생성형 인공지능은요, 2024년과 2025년에 걸쳐서 창작 영역에서 그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챗GPT, 미드저니, 수노 이런 도구들이 단순한 기술적 혁신을 넘어서 창작 주체성, 저작권, 그리고 인간과 기계 간의 위임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제기를 하고 있죠. 이런 변화는요, 특히 음악 창작 분야에서 좀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유디오나 수노 같은 프로그램들이 생기면서요. 전통적인 창작 과정과 지적 재산권, 그러니까 저작권이라고 우리가 통칭해서 많이 말을 하죠. 그 개념에 대한 재정의를 요구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그럼 한번 따져봐야죠. 어떤 주요한 생성형 AI 도구가 있는지, 그 특징들은 뭔지 한번 개요적으로 말을 해볼게요. 일단 챗 GPT를 빠뜨려 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어쩌면 아마 지금 누군가가 기재를 하고 있다면 한 5년쯤 후에 2024년, 25년을 돌아봤을 때 어쩌면 어떤 사람은 분명히 챗 GPT 이전과 이후로서 어떤 챕터를 나눴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챗 GPT는 텍스트 기반의 창작의 혁신 불러왔고, 언어가 모든 콘텐츠나 문학, 문화, 예술, 창작 모든 것을 아우르는 거기 때문에 이 언어를 통달한 챗 GPT의 출현은요, 모든 창작 기반의 세상을, 생태계를 완전히 탈바꿈해놨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챗 GPT는 오픈 AI가 개발한 어떤 대화형 AI로서 텍스트, 코드, 분석 등 다양한 콘텐츠 생성이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그야말로 어떤 기술을 넘어서 콘텐츠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준, 대중들한테 적어두는 보여준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감히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제 이미지, 오디오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고, 영상은 아직 안 되고, 하지만 전사 같은 건 가능하고요. 진짜 그야말로 멀티모달 기능을 뽐내고 있는 챗 GPT입니다. 창작 분야에서는 시나리오 작성이나 소설 창작까지도 가능하고, 그리고 학술 논문 작성 등에 정말 많이 활용되고 있죠. 특히 아이디어 발상이나 초안 작성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고요. 챗 GPT의 창작 활용은 단순하게 자동화 이 정도가 아니라 인간 창작자와의 협업 도구로 발전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술가들은 챗 GPT를 활용해가지고 작품 설명서나 기획 의도 같은 거 많이 쓰고요. 소셜 미디어에서 콘텐츠 작성하거나 아니면 뭐 전시 또는 기획서, 기획안 이런 거 작성하는데, 그리고 아이디에이션에서도 진짜 많은 다양한 업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러한 활용 과정에서 인간의 창작적인 개입 정도에 따라서 이제는 저작권 귀속 문제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더 이야기를 할 거고요. 자, 미드저니! 저는 많이 사실 사용하지 않아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각 창작의 새로운 지평,
끝판왕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미드저니는 텍스트 프롬프트를 통해서 고품질 이미지를 생성하는 AI 도구로서 디스코드 그런 기반의 독특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25년 기준이죠. 버전 7 모델 개발이 진행 중이고 텍스트, 비디오 생성 기능이랑 그리고 Neural Radiance Fields라고 한 3D 모델링 기능이 추가될 예정으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미드저니는 그 감정이 다양한 예술적인 스타일의 구현과 높은 이미지 품질이 있다고 보는데요. 사용자들은 카오스의 매개 변수를 조정하여 창의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특히 미드저니를 저는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커뮤니티에서 서로 답과 답을 찾아야 되고 질문을 올리고 근데 이 회신이 늦어지고 내가 찾는 답을 찾기가 어려우면 저는 막 좀 빨리빨리 해야 되는 스타일이라서 조금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못 쓰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커뮤니티를 활용해서 좀 카피 레프트를 주장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지향하는 프로그램.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서로 이 퀄리티를 끌어올리고 멱살 잡고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진짜 그야말로 유저도 창의적이고 프로그램도 창의적이라서 더 창의적이 되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창의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고 또 커뮤니티 기반의 진짜 그야말로 이런 협업을 통해서 프롬프트 기법을 공유하고 나날이 발전시키고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디즈니나 NBC 유니버셜 또는 워너브라더스 이런 대형 엔터테인먼트 기업들로부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천문학적으로 당하고 있죠. 그런 법적 쟁점의 중심에 서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이런 법적인 진짜 얽히고 설킨 거리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수노 되겠습니다. 음악 창작의 진정한 민주화를 제꼈다 라고 표현하고 싶은 수노는요. 마찬가지로 텍스트 프롬프트만으로 완전한 음악을 A부터 Z까지 AI가 다 해버리는 그런 완성품을 유저한테 내보이고 있는 생성형 AI 창작 도구로서 음악 도구로서 가사, 보컬, 악기 편성을 모두 포함한 4분 남짓 길이의 곡을 생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진짜 곡이에요. 완성된 곡을 줘요. 어쨌든 애드북 또는 애드 인스트루먼트 또는 어느 정도로 내가 그러니까 뭔가 특별하고 약간 불협화음도 유도해낼 수 있을지 이것도 자기가 직접 조율까지 해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고 스템, 반주 분리해가지고 내보내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내부적으로 에디터 기능을 갖추고 있는데 UI도 탁월해요. 그러니까는 전공자가 아니어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업데이트 때마다 놀랄 정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산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투자가 많이 되고 있다라는 의미도 될 거예요. 이런 유저에 의한 지지도나 투자 가치를 인정받은 그런 투자 빈도, 투자 규모 이런 것들이 사실 엔지니어들의 어떤 큰 동기부여가 되니까 업데이트가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굉장히 희망적인 그런 흐름이 열려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니까요. 이렇게 막 놀랄 정도의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플랫폼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많은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기능이 추가되고 또 전문적인 음악 제작이 가능한 툴들, 막 그런 방향성들이 제시되면서 수노는 특징적으로 그 접근성과 속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적인 배경 지식이 없는 사용자도 진짜 간단한 설명만으로 앨범 수준, 가히 앨범 수준이라고 해도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수준의 음악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장르나 스타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매우 수노나 유디오 같은 프로그램들이 좀 건반 악기 그리고 팝 뮤직, 즉 하는 그 미디 기반으로 프로듀싱하는 툴들 조금 더 친화적이었던 음악에 더 집중하고 있다라고 저는 느낍니다.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지만 굉장히 서구적인 음악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AI가 생성한 음악의 저작권 보호 여부와 상업적인 활용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 저는 회색지대라고 표현을 하는데 모호성이 굉장히 크게 존재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라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메타 인지가 되고 알려진다라는 게 생성형 음악 AI의 긍정적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편곡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논란이 거의 일지도 않았을 뿐더러 많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진짜 곡을 작품답게 끌어올리는 건 편곡의 영역이거든요. 여러분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수노나 유디오처럼 최근에 각광되고 핫한 프로그램들이 과연 작곡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편곡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게 맞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유디오나 수노와 같은 정말 앞서 나가는 생성형 음악 AI들이 불러일으킨 그 아주 거센 반발과 논란들, 법적이고 윤리적인 책임성에 대한 그 쟁점들이 정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이런 기술 발전으로 인한 음악 생태계와 그리고 창작 예술 생태계에 어쩌면 아이러니하지만 순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더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사용성이나 접근성의 분석 또한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인터페이스마다 어떤 학습 곡선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각 도구의 사용성은 어떤 사람이 사용할 것인가, 그 타겟 사용자층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챗GPT는 직관적인 대화형 인터페이스로 가장 낮은 진입 장벽을 제공합니다. 누구나 바로 들어가면 한번 물어볼 수 있어. 오늘도 기분 어때? 뭐 이런 거. 반면에 미드저니나 디스코드 기반,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어떤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유효한 질 좋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하나의 노하우고, 그리고 그런 기반의 인터페이스로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 또는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그런 약간 진입장벽이 있는 미드저니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그 인터페이스로 인해서, 디스코드 기반의 인터페이스로 인해서 초기 학습이 조금은 필요합니다. 커뮤니티 협업을 통한 학습 효과도 하지만 덤으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수노는요, 웹 기반의 아주 간단한 인터페이스로 음악 비전문가도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놀이처럼요. 사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중요한 것은 창작 의도에 대한 전달 방식이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거예요. 더 이상 뭐가 좋다 나쁘다, 이런 프로그램이 이것까지가 가능하다, 아니면 이건 못한다,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아닙니다. 지금은 어떤 의도로 어떻게 전달할지에 대한 방식의 차이점에서 내 결과물의 그 값어치가 정해질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내가 만든 그 결과물의 값어치를 정한다라는 그 판단 기준, 그리고 이 승격 프로세스 같은 거는 전통적으로는 예술가나 또는 문화, 콘텐츠 제작 전문 창작자들에게 논해져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이제 이거를 대중이 논하는 시대라는 게 창작의 민주화가 열리고 있다라는 거에 또 다른 증거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챗GPT는요, 자연어 대화를 통해서 복잡한 요구사항을 전달할 수 있고, 미드저니는 정교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시각적인 결과를 제어하고 있습니다. 또 수노는 장르, 분위기, 가사 같은 좀 간단한 요소로 음악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 분야에서의 미드저니, 그리고 음악, 생성형 음악 AI에서 수노, 그리고 LLM, 그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 챗GPT, 이렇게 좀 세 개의 간판 스타들을 놓고 비교를 한다는 점 여러분께 좀 중간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창작 워크플로우, 어떻게 창작이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에서의 변화도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생성형 AI 도구들은요, 전통적인 창작 과정,
창작 워크플로우를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과거에 선형적이었던 어떤 창작 과정이 이제는 반복적이고 실험적인 방식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창작자들은 AI와 그 협업을 통해서 아이디어, 발상, 초안 생성 또는 수정, 개선까지도 어떤 순환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이 과정에서는 AI는 창작 파트너 역할을 수행을 하고 저 제작 과정에서는 AI가 이제 또 다른 검토하는 역할, 비판자의 역할 감당하고 아주 다분한 다양한 역할 분담을 위임하고 있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특히 음악 분야에서 예를 들어 수노 같은 도구가 전체 제작 과정을 단축시키면서도 높은 품질의 결과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소속이나 아니면 아주 대규모의 투자를 받은 또는 어떤 대형 기획사, 제작사 이런 게 아니더라도 독립적인 개별 아티스트나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긍정적인 면이죠. 그리고 동시에 기존 음악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를 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소외됐다라고 나중에 후세 사람들이 말할 정도로 나쁘게 흘러갈지 또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다라고 새로운 변화가 촉발됐다라고 표현을 하게 될지는 지휘봉을 잡고 있는 인간의 역할이 되겠죠. 자, 그래서 더 열심히 들여다보고 분석하고 공부해야 되는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다.